반갑습니다. 신학수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굉장히 등락이 심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심 잡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열공 모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같은 조건이라면 조금 더 많이 본 쪽이, 조금 더 확인한 쪽이 훨씬 더 매매에 대한 부분에 그 타이밍을 잡는데 선수, 즉 앞서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탐구 생활 4분기 핵심 유망주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저는 삼성증권의 PB였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지점장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저는 9월 시장에 대한 부분은 그림자 장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림자 장세, 그림자가 뭘까요? 네,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주가의 그림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거래량이 많이 올라오면 아니면 거래량이 없으면 이 여건에 대한 부분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수급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은 조금 단순화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다음 장 볼게요. 최근에 코스피에 대한 거래량 추이를 제가 자료로 준비를 했는데요. 코스피 주가 추이가 이전에는 6억 주, 7억 주, 8억 주, 많으면 9억 주 이렇게 움직였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10억 주를 훌쩍 넘어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10억 주가 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부분이 있죠. 10억 주가 넘었다라는 부분에 거래 대금 이러고 보면은 19조, 16조, 17조 이렇게 거래량이 크고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코스피만 그런 건 아니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거래량이 20억 주가 넘어가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억 주가 넘는다. 코스피, 코스닥 합치면은 굉장히 많은 큰 거래가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거래 대금도 마찬가지로 16조. 자, 그러면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더한 이 거래 대금이 거의 37조? 이 정도가 움직이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 37조가 움직일 때 거래량이 적다.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관심 받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자 장세, 그림자에 대한 부분, 거래량이 주가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집중되는 종목이 현재 시장의 주도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빅헤드. 빅헤드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몸통보다는 머리가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빅헤드 장세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요,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온 것이 맞습니다. 바닥에서는 센티멘탈이라는 부분보다는 펀더멘탈. 이 펀더멘탈이 작용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평가에 되어 있는 주식을 매수를 하면 되고 매수한 이후에 홀딩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데요. 주가가 올라온 이 상황에서는 펀더멘탈보다는 심리 지표, 즉 센티멘탈 지표가 멘탈 지표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하죠. 그래서 이 센티멘탈 지표, 즉 심리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을 해지는 이 여건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여건의 머리끝, 이 부분이 버블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최근에 시장 지표가 약간 과열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돈이 들어오는 시장에서는요, 약간의 높은 밸류에이션이 용인될 수 있습니다. 즉, 돈이 들어온다. 유동성이 들어오는 거죠. 음악이 흐르는 동안에는 춤을 출 수밖에 없겠죠. 그죠? 춤을 멈출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빅헤드 장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은 현재 시장이 너무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 않나요? 주가가 올라온 이후에 조정 이후 다시 상승을 했고 여기도 주가가 올라온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고 이 부분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의 그 범위가 아닐까. 여기에서 즉 빅헤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내렸고 내린 이후에 반등을 해줬습니다. 반등 이후에 조정 이후에 유동성에 의해서 상승을 했고 이 상승한 부분이 저점에서
저점에서 따져보면은 결과적으로는 10년치의 주가를 5개월 만에 상승시키고 회복을 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10년 동안 움직여야 될 주식의 지수 포인트가 5개월 만에 움직인 그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높게 올라온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여기에 뭐가 있죠?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유동성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제가 다른 지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코스피의 이 삼선 전환도예요. 삼선 전환도인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내렸고 내린 부분에 의해서 전환을 시켰어요. 음봉 3개를 감싸 안으면서 전환을 시켰고 전환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나 속임수. 내리는 부분에서는 속임수, 오르는 부분에서 속임수 이렇게 나타난 상황이었었고요. 여기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조정 여건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렇지만은 유동성에 의해서 밀어 올려졌죠. 밀어 올려지는 부분에 의해서 주가는 다시 올라왔고 요게 6월 달에 조정 파동이었고 요게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죠? 이렇게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기초적인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 위치까지 움직인 거고 결국은 주가에 대한 부분에 양봉을 만들어내는 포인트는 2430포인트. 즉 전환 포인트는 2430포인트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2400포인트 이상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추세가 유지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기존의 추세가 유지되면은요, 결과적으로는 현재 움직이는 시장의 주도주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상승하는 장세에선 쉽게 주도주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 여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현재의 시장이 조정 언제까지 있을 건가라는 부분에서 또 궁금해하시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조정 국면은 횡보기간, 즉 조정 국면의 이 횡보기간은 변동성에 비례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최근에 재상승과 재하락에 대한 부분의 기간 조정은 주가의 등락폭, 이 부분의 크기에 의해서 그 길이, 쪽 조정 기간이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 등락이 좀 심하죠. 심한 그런 상황에서 조정의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은 이 기간 조정 안에서는 이제는 상승할 수 있는 여건도 있겠죠. 최근에 미국 시장에 대한 등락에 대한 부분이 한국 시장에 영향을 주지만 그래도 한국 시장에는 넘쳐나는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밀어올리는 부분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은 변동성 이후에 조정 국면이 있을 때에는 재차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것도 하나의 그 특징적인 포인트일 겁니다. 그렇지만은요, 조정에서 저점 매수한다는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거래량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거래량이 느는 종목이 결국은 시장 마켓보다 좋은 종목이어야 되고 시장 마켓보다 좋은 종목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그래야 매수에 대한 동기가 유발되는 그런 상황일 거고 여기에 그 종목에 대한 실적을 봐야 되죠. 즉 매출액 추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업이익이 늘을 때에 이전 고점의 지수 대역을 넘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영업이익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는요. 지수 대역을 넘지 못했어요. 이전 고점을 넘지 못했죠. 만약에 2600포인트라는 2604포인트인데요. 이전 고점을 넘는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고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돼요. 즉 매출액이 늘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는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성장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장주가 뭘까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게 개인 투자자로서는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황금 라인의 매매법,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도주에 집중하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상승장. 추세가 살아있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도주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즉 그러면 이 주도주가 뭘까? 주도주는 거래량이 늘 수 있는 종목이고 거래량이 주가의 그림자니까 그림자 장세, 즉 9월 시장에 맞는 부분이 또 주도주일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한번 와보세요. 스마트 모빌리티. 뭘까요? 네. 드론입니다. 드론.
저는요 이 생각을 많이 해요. 드론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업종이고요. 중소기업의 특화 업종으로 돼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중국이 드론 시장에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드론 시장 저는요 이 드론 시장이 좀 더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얘는요 농약을 살포하는 드론입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네, 이 드론은요 작지만 굉장히 큰 건데요. 원체 이 풍력의 이 풍차가 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작게 보이는 거고요. 최근에 그린 뉴딜 있죠, 그린 뉴딜의 풍력과 태양광은 또 핫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결국은 이 드론이요. 풍력의 이 풍차에 나사가 풀렸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베어링, 이 풍력의 이 날개를 만들어서 두들겨서 만들든 단조로 만들든 찍어서 만들든 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핫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많은 기업들 중에서 선별하는 부분은 바로 뭐죠? 그림자, 거래량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이제 좀 익숙해지죠? 네, 드론인데요. 택배 드론입니다. 택배. 자, 이 택배는요. 굉장히 중요하죠. 언택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택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여기에 관련돼 있는 골판지, 택배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 쇼핑몰 이런 쪽은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의 한 업종일 거예요. 여기에 또 드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죠. 전기 드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언택트 관련돼 있는 부분 우리 봐야 되는 거고 코로나19 바이러스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 만들어지는 바이오, 시밀러 이런 쪽도 봐야 되는 거죠. 제약 바이오 봐야 되고. 자, 이 드론에요. 여기에 휘발유 집어넣고 움직일 건가요?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다. 얘가 헬리콥터도 아니고 결국은 이 안에 2차 전지가 들어가거나 수소 전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전기차나 드론이나 똑같아요. 모빌리티, 즉 스마트 모빌리티 안에는 똑같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업종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저는 타고 다니는 드론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드론이 특화 업종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차에서 만들 수 있어요. 삼성전자에서도 드론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드론 시장이 중국이 잡고 있는 부분을 빨리 한국이 선두로 치고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드론 산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건 전투기입니다. 드론인데요. 굉장히 무섭게 생겼죠. 자, 이런 드론 시장이 차후에 전쟁 관련돼 있는 방산 관련된 것까지 움직인다면 얼마나 클까요? 여기에 휘발유 집어넣어서 움직일까요? 네, 아닙니다. 2차 전지. 아니면 수소 전지. 여기에 카메라. 여기에 이 무기 체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 드론 산업은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업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은요 장난감 같죠, 드론. 장난감 드론입니다. 장난감 드론이지만 이 드론에 대한 기술력은 거의 공이 비슷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체계로 만들어갈 거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이 빨리 들어올 수 있고 이 스마트 모빌리티가 목적 기반의 모빌리티로 바뀌어서 자율주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5G, AI 이런 쪽으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야 될 대상. 제약 바이오 안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자, 2차 전지, 스마트 모빌리티 기반, 전기차나 드론이나 여러 가지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 2차 전지는요, 나중에 반도체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을 이룰 것이다. 아주 작은 이 스마트폰의 이 펜에도 2차 전지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자, 드론이 날아다니고 자율주행에 의해서 전기차가 움직인다면 결국은 5G가 돼야 되는 거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IT의 기술, 여기에 코로나19에 연결되는 언택트 이런 쪽은 거래량이 늘 수 있는 여건과 플러스, 즉 영업이익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적 부분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 있는 종목을 한 종목씩 한 종목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제이시언 시스템입니다. 제이시언 시스템은요, 저희 쪽에서 많이 매매를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 수익을 굉장히 많이 준 종목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현재의 상황에서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요. 사실상 신 대표는요, 240 라인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얘기를 해드려요. 예, 즉, 요 보라색 선이 자주색 선이 재물선인데요. 240 라인인데 240 라인에서 시초 스타트를 해서 움직인 것이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 요거는 속임수, 지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제이시언이고 제이시언은 드론에 대한 부품, 유통 이런 쪽을 담당하는 중소회사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드론 관련되어 있는 걸 말씀드렸죠. 코로나19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요. 제약바이오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했다라고 한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수익은 굉장히 늘어갈 거고 지금도 수익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거의 두 달 동안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이니 거래량이 늘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거고 태동은 바로 240 라인에서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움직이는 여건에 결국은 주가에 대한 지지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이나 셀트리온 그룹에 대한 부분은 저 말고도 많은 파트너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으로 가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 2차 전지입니다. 저는 포스코 케미칼 양손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손잡이. 즉 양극재와 음극재를 다 생산하는 종목. 종목.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포스코 케미칼이 유리한 그런 상황일 거고 물론 포스코 그룹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던 상황도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나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약간 낮아진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향후에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그런 여건과 매출액을 늘릴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간다면 결국은 포스코 케미칼은 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자, 조정을 받고 올라왔고요. 지금이 조정 국면에 있는 상황이니 추후로 움직일 상황이고 우리는 거래량만 보면 되는 거겠죠. 즉 거래량이 늘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만들어지면 되는 거고 역시 태동은 240 라인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신 대표는요. 그린빌의 이동평균선의 법칙을 준수합니다. 그 법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 나면 또 알려드리겠지만요. 강한 지지력을 만들어내고 있고 현재의 상황은 조정의 그 마무리 국면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내는 거죠. 자, 2차 전지 봤으니까요. 5G 종목도 한번 봐야겠죠. KMW입니다. KMW도 결국은 주가가 많이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지지 라인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240 라인으로 보였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올라왔지만 이동평균선에 대한 배열과 상승하는 종목과 상승하는 추세 대역에 있는 상황에서 주도주가 바뀌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 결국은 5G의 주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KMW일 겁니다. 최근에 KMW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쪽의 그 장비 매출에 대한 실적이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훨씬 더 큰 매출액과 수익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예견되는 레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이 조금 높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거래량이 늘 수 있는 이 부분만 본다면 당근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파트론입니다. 파트론은 IT의 대부분 그 대장이죠. 사실 스마트폰의 대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는요. 결국은 파트론을 안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도요. 봤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갤럭시 노트 20. 갤럭시 노트 20가 사전 예약에 굉장히 많이 팔린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여성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남성분들은 스마트폰의 기능적인 부분을 많이 보지만은요. 여성분들은 사진입니다. 사실 스마트폰 왜 바꿔요? 그러면 사진 때문에, 사진에 대한 화질 때문에 바꾼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파트론은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고요. 주가는 많이 내렸습니다. 주구장창. 보이는 그런 상황에 240이 보이죠. 240 라인에서 조정받았죠. 조정받은 이후에
태동을 하고 있고 거래량 늘고 있죠. 저는 주가가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대한 매출 이런 부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덩달아 상승하고 영업이익이 늘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관련돼 있어서 집중적으로 봐야 될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제시를 또 한번 해보죠. 자, 언택트 관련돼서는 다날입니다. 역시 이 다날은 결제 관련돼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다날이 참 희한했었던 부분은 뭐냐면 굉장히 많은 기간을 횡보를 했었어요. 이 많은 기간 동안 횡보하는 동안에 수급적 부분에 조절 양상이 저는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절 양상이 나타난 부분에서 거래량이 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올라온 거죠. 현재 상황에서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 깃발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부분의 깃발만큼 다시 올라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다날의 실적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2차 전지, 5G, 그다음에 언택 관련돼 있는 부분, 여기에 드론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업종이나 종목들은 거래량이 꽤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는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종목들이 매개체인 겁니다. 그 종목들이 매개체라는 거죠.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현금이 중요한 거지 주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주식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얘는 매개체일 뿐이거든요. 나의 투자금이 주식으로 바뀌어서 현금과 플러스 알파, 요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플러스가 되면은 수익이고 마이너스 되면은 손실이잖아요. 이거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이지 주식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 아니다. 주식은요, 위험하면 안 됩니다. 리스크가 낮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안전한 투자처의 매개체 역할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 주식에 대한 부분에 선택하는 요건과 그 부분이 시기와 시대에마다 다를 수 있어요. 지금은 9월달 시장이고요. 9월달 시장에는 그림자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느는 주식이 현재의 주도주일 것이다라고 신 대표가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한번 봐보세요. 주식 투자의 달인이 한번 내봅시다. 주식 투자는요, 오묘한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아이작 뉴턴도 사실상 파산을 했지요. 그 만류의학을 발견해낸 그렇죠. 그리고 진입장벽이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경제학 박사도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아주머니가 더 잘해요. 옆집 아주머니가 더 잘해요. 왜? 주식 투자는요, 변동성을 현금화하는 뭐예요?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적 요건에 9월 시장에 부합되는 것은 바로 그림자입니다. 이 그림자가 빅헤드를 만들 거고요. 이 빅헤드의 끝이 버블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악이 흐르는 동안에는 춤을 추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거래량 지표를 잘 보시면서 투자를 한다면 9월 시장 성공 투자할 수 있다라고 이 신 대표가 강하게 외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